안녕하십니까. 개미 문명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사는 이야기 어제 업로드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녹화를 하고 나서 편집 과정에서 소리가 좀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올렸던 영상 캠프파이어 하면서 올렸던 그 영상도 좀 사운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이제 다시 바꿔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제 어쨌든 뭐 사운드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사운드에 문제 있는 것조차도 사실상 제 잘못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쨌든 업로드를 어제 못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는 이야기.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미국 연준에서 이제 금리 동결 또 발표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뭐 금리 동결은 뭐 사실상 이제 정해져 있던 부분들이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무슨 발언들을 쏟아내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굉장히 그런 뭐라죠, 뭔가 변곡점 같은 그런 시기다 보니까 언론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뭐 이제 파월 연준 한마디 한마디를 마치 실시간 중계하듯이 기사를 이제 속보 기사를 계속 내놓는 그런 언론사도 있을 정도였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금리 동결을 하면서 뭐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다. 그래도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지만 금리 인하는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도 안 하겠지만 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낮다 정도, 그 정도. 그러면서 금리 인하도 좀 금리 인하하는 시점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어찌 보면 뭐 잘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뭔가 기자들, 우리나라와 또 다르게 미국 기자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 하죠. 근데 이제 이제 연준 의장도 잘 빠져나갔습니다. 뭐 이렇게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잘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과거 금리 인상의 또 영상을 제가 또 올린 게 있죠. 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올해 금리 인하 절대 없다. 거의 뭐 만약에 금리 인하를 만약에 정치적인 이유로 한 번 정도 정말 기적 같은 그 한 번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한 번의 그 금리 인하도 굉장히 파장이 클 거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한 번조차도 안 할 것이다. 제정신이 박혀 있으면 안 할 것이다. 거기에서 또 제가 한술 더 떠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열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어제 영상에서 그러니까 어제 이제 미국 파월 연준 그 발표에서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간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뭐 금리 인상은 그렇게 금리 인상으로 다시 이게 정책 전환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파월이 얘기를 했지만 파월의 그 전력상 과거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 뭐 나불나불 거려놓고 나중에 뭐 미국 뭐 인플레이션 막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이제 금리를 인상을 그냥 금리 인상이 아니고 그냥 거의 뭐 미친 진짜 미친 또라이 같이 막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파월이 저렇게 말을 한다고 나 금리 인상 또 안 한다고는 안 했어. 절대 금리 인상은 절대 없다. 이 정도 발언도 안 했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열어놓은 거예요. 어찌 보면 가능성이 낮다는 거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는 못 받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플레이션이 아직 자기가 뭐 걱정해야 될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살짝 지금 고개를 쳐들고 있거든. 시장의 예상치보다 지금 웃도는 자꾸 지표가 계속 나오니까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완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자기는 뭐 긴축적이다 뭐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절대 긴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미국 경제가 금방 그 정도로 지금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금리도 버티고 있어요. 이 5.25에서 5.5라는 이 금리는 사실 맞아요. 긴축적인 그런 금리는 맞습니다. 분명히 맞지만은 너희가 미국이 우리나라도 돈 풀었지만 그건 진짜 잽도 안 돼요. 미국은 진짜 뭐 표현할 뭐 말이 단어가 없을 정도로 그냥 쏟아 부었어. 그냥 돈을 그냥 막 그냥 마구마구 그냥 퍼부었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상 뭐 얼마나 퍼부었는지 그 유동성이 지금 흡수 자기들이 국채를 매각하고 다시 돈을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이 풀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에 그 회수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M2 통화량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기본적인 그런 것처럼 그게 줄어들 수가 없어요. 원래 역사상 그래요. 계속 통화량은 늘어납니다. 얘들이 워낙 많이 풀어놓으니까 뭐 잡히지도 않는 유동성들이 또 있거든요. 예? 그런까지 자기들이 다 신경 쓸 수가 없어. 그래도 회수가 돼야 또 회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돈을 풀었는데 뭐 기업이나 뭐 부실한 기업이나 뭐 은행이나 어디 뭐 가게나 이런 데 돈을 풀었는데 걔들이 뭐 그냥 나자빠졌어. 그러면 돈 회수 안 되는 거예요. 예, 시중에 그 돈들이 다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일단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유동성 흡수는 최대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그걸 최대한 해도 이 시중에 남아있는 유동성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가 힘든 그런 정도의 그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들이 뭔가 데이터상, 뭔가 회계상 뭐 할 수 있는 유동성 흡수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연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채 매각도 한 달에 650억 달러씩 그렇게 흡수를 하다가 지금 또 줄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뭐 650억치 정도의 유동성을 매달 이제 시장으로부터 회수를 했었는데 이게 한 250억 달러 그 정도로 규모를 줄여서 흡수 중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이게 파월이 지금 내가 볼 때는 과거에도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해놓고 사고를 한번 쳤잖아요.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되면서 아마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국 이제 저기 파월도 이제 짜부러지지 않겠나. 파월 이제 가고 새로운 연준이 또 오지 않겠나. 굉장히 우리나라도 지금 총선 이후에 물가 미친 듯이 오르고 막 고환율에 고유가에 뭐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나라 경제는 다 망했고 완전히 뭐 기업들 막 중견기업 뭐 중소기업 얘들은 그냥 막 다 나자빠지고 있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뭐 R&D 예산 줄이고 뭐 하면서 국가 그 발전 동력도 다 잃어버리고 나라 엉망입니다. 자영업들 다 쓰러지고 그동안 어떻게든 총선까지는 조금 안 하려고 이렇게 좀 틀어막고 있었는데 근데 총선 끝나자마자 또 뭐 발표했어요? 국가 재정 적자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국가 재정 적자. 그러니까 이게 월급이 이렇게 빵꾸 난 거야 한마디로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나라 꼬라지가 이런 거예요. 나라 꼬라지가 이러니까 지금 당연히 그것이 정직하게 표현되는 게 환율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라 꼬라지가 이렇고 돈은 못 벌면서 돈은 많이 써제끼고 근데 그 돈들이 옳은 곳에 쓴 것이 아니야. 쓸데없는 곳에 돈을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썼는데 재정 적자를 일으키면서까지 돈을 썼지만은 그 돈 효과는 전혀 없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똥똥한데 돈 쓰고 그러다가 재정 빵꾸 나고 국가 뭐 발전 동력은 없고 지금 R&D 투자는 지금 뭐
미친 듯이 해도 시원찮을 판에 다 삭감해버리고 이러니까 당연히 환율이 뛸 수밖에 없다. 외화 자본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이 이번에 이렇게 금리를 이런 식의 발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국채 금리가 뛰었다 이거 위로. 미국 국채 금리가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시장 이제 금리도 오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금리 있는 게 말 그대로 기준금리일 뿐이에요. 시장 금리가 우리 뭐 가게나 기업이나 이런데 직접 와닿는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뭐 기준 금리는 뭐 어찌 뭐 하든가 말든가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뛰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덩달아 뛰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뛰니까 당연히 장단기 국채 금리가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서 또 은행에서 또 그 금리를 조정할 때 그거를 반영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만 저렇게 뭐 버팅기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의 이번에 이창용 총재도 제가 비판을 했죠. 지금 이 나라 꼬라지 물론 정부의 어떤 잘못된 그런 뭐 재정 정책 이런 것도 있지만은 솔직히 한은의 잘못이에요. 한은이 금리 인상을 멈추면 안 되는 시기에 멈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시기에 멈췄고 그것을 계속 그 2%를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그 금리를 2%나 유지하면서 그것을 계속 이래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당연히 이 물가가 뛰는 거예요. 자기는 뭐 금리를 올리면은 뭐 사과값이 떨어집니까? 뭐 이런 헛소리 찍찍하게 해사고 이러는데 떨어집니다. 왜 안 떨어져요? 당연히 그 사이에는 당연히 인과관계가 바로 금리를 올리면 사과값이 떨어진다. 이런 어떤 인과관계 그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사람들이 뭔가 팍팍해지고 기업들도 투자를 안 하게 되고 돈이 안 돌게 되니까 사람들이 내수가 안 도는 거죠.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면 사과나 농산물들도 이제 뭐 도매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건을 떼가는 게 왜냐면 떼가도 사람들이 안 사 먹으니까 자꾸 버리고 손해를 보는 게 자기들이. 그러면 물건을 떼갈 때 그 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급이 줄어들었어도 수요는 더 줄어들어. 그럼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과가 1,000원짜리가 5,000원짜리가 됐는데 금리를 올리면 다시 1,000원짜리가 되느냐? 안 그렇겠죠, 당연히. 하지만 서민들은 5,000원 된 게 4,000원이라도 이렇게 떨어지면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창용 총재 발언은 어찌 보면은 1,000원에서 5,000원 올랐는데, 5배 올랐는데, 5,000원이 금리 올려봐야 1,000원 안 되니까 올릴 필요 없다. 그래서 금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물가랑은. 이딴 소리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뭐 기후변화 때문에 뭐 작황이 안 좋아.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쨌든 이런 스탠스, 지금 금리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월달이잖아요. 5월달인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거시경제의 어떤 변화라는 것이 반년 만에 막 뭐 휙휙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과거는 아니지만 작년인가 제가 얘기를 할 때 이게 그 물가 상승률이 뭐 9%대까지 갔다가 이게 뭐 8%, 7%, 이렇게 6%, 5% 이내로 들어오면 이게 점점 3%대로 가까워지면서 제가 뭐라 했습니다. 끈적끈적해진다. 잘 안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9%에서 뭐 8%, 7% 떨어지면 퍽퍽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비하게 떨어지고 굉장히 이게 끈적끈적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6개월 남은 지금 이 6, 7개월 만에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 사실상 올해는 금리 인하는 저는 물 건너갔다.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선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미친 척하고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거 그거 외에는 사실상 경제적인 측면만 바라봤을 때는 이번에도 뭐 파월이 뭐라 했습니까? 대선 이거 신경 안 쓴다. 그냥 독립적으로 미국 연준은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제가 독립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리겠다.
뭐 이렇게 말은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사람 속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하지만 그런 정치적 결정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올해는 금리 인하 없어요. 저는 오히려 뭐라 했습니까? 금리 인상을 걱정해야 된다. 어?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면은 이거 파월이 뭐 자기 고집 피운다고 그냥 버틸 수가 없어요. 옛날 저번처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면은 이거는 뭐 파월 하레비가 와도 이건 무조건 금리 인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 충격을 줘야 돼요. 왜냐면 시장은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거를 사실상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각에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자꾸 열어두는 그런 분석들이, 전문가들이, 유명한 어떤 그런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금리 인상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기자가 미국 파월 연준 의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파월은 당연히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지만 미국 인상은 없다. 그냥 그냥 말은 이 금리 동결을 언제까지 오래 유지를 할 거냐 이것이 가장 뭐 크다. 근데 금리 인하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금리 인상은 가능성이 낮다. 뭐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말을 나중에 대해서 내가 금리 인상이 없다 그랬냐, 가능성이 낮다 그랬지. 근데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뭐 자기들이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미국 연준의 어떤 발표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저는 금리 인상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거론이 됐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다음 달 또 물가 지수 발표를 하는데 또 상회하고, 그 다음 달 또 발표는 또 상회하고 이러면은, 이거 파월 연준은 이미 한번 과거에 이 물가를, 좀 간과했다가 이제 완전 큰 코 다쳤잖아요. 완전히,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번에 한 몇 번만 더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상회하고 계속 고개를 쳐드는 요것이 나온다면은 절대 그냥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못 하더라도 굉장히 매파적 발언이라도 좀 세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매파적 발언만 세게 해도 바로 시장에서는 국제금리가 바로 또 뛰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작용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채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국채금리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나라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럼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그 가게나 어디 기업이나 이런 데 바로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우리가 뭐 부동산이든 뭐 대출 계획이든 투자든 뭐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 금리 인하 언제 하냐 이라고 있는데, 저는 금리 인하는 굉장히 멀었다가, 굉장히 지금은 사람들이 그냥 올해는 그래 안 할 수도 있겠네, 해봤자 뭐 한 번밖에 안 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훨씬 더 오랫동안 금리 인하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높다. 그걸로 분명히 염두에 두세요. 여전히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고 저기 이스라엘 이제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또 미국과 중국 간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또 있죠. 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홍콩하고 뭐 대만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우리의 그 어떤 삶에 영향을 계속 미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고유가, 고환율 이런 것도 우리나라 아마 물가지수 이제 발표하면은 또 조금 난리가 날 거예요, 언론에서. 그럼 또 이창용 총재는 또 헛소리 또 찍찍하겠죠. 찍찍하면서 또 금리를 안 올릴 거예요. 왜냐면 지가 뱉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자기는 안 올리려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개인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고집 때문에. 나라 경제가 지금 이렇게 망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죽을래, 다 같이 서서히 죽을래,
그래서 서서히 죽다가 어느 날 확 그냥 다 일시에 다 죽어버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부실하고 무리하게 그렇게 뭐 투자 확대하고 뭐 그러한 기업들 있잖아요. 돈도 못 벌면서 돈 왕창 빌려 가지고 막 사업 벌이고 막 무책임하게 그래 놓고 뭐 자기도 빌린 돈으로 사업했기 때문에 이거 막 뭐 말아먹어도 자기는 그냥 손 털면 끝이라. 법인이 원래 그런 거예요. 가게도 마찬가지고, 가게도 그냥 돈 일단 빌리고 보자, 일단 빌리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아날 수 없는, 이 내수가 다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 안 죽이려고 이미 부실에 꽉 차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가게들 안 무너지게 하려고 모든 국민들이 다 고통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저는 이창용 총재의 그런 고집 때문이다. 예. 저는 못해도 한 4% 중후반대까지는 가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미국 금리하고 이렇게 차이 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결정은 그들이 하는 거고, 고스란히 국민들은 걔네들이 뭔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 개인이 이런 결정 저런 결정 함에 따라서 우리 전체 5천만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과 그 대가를 다 치를 거다. 국민이 다 결국에는 재정 빵꾸 난 거, 뭐, 국가 부채부터 이게 다 국민들이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사고 치놓고 그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다 책임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뭐, 자살도 하고, 가정 파탄도 나고, 뭐, 장난 아니겠죠. 예. 근데 그들 아무 신경 안 써요. 응? 권한만 행사하고, 근데 국민들이 멍청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장에 뭐 금리 부담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무리하게 투자했으면 빨리 뭐 집을 정리하는데 내가 무리하게 대출받아 했다. 그러니까 빨리 집을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됩니다. 자기는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처를 안 해. 지금 내 당장 이거 대처하면 내 1억 날려 먹는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터지면은 1억이 아니라 3억, 5억 날려 먹는 겁니다.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1억 손해를 내가 확정 지을 수 없다 이거지. 그런 작은 욕심이 모여 지금 자꾸 이창용 총재가 저런 결정을 하게 되고 정부가 이렇게 재정 빵꾸 내고 엉뚱한 데 돈 쓰고 필요한 데 돈 다 삭감하고 나라 경기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한 기업, 부실한 가게는 다 도려내야 됩니다. 다 죽어나가든지 뭐 하든지 그거는 그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들이 계획 없이 돈 빌려 썼고 뭐 했고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막 갖다 썼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예? 뭐 코로나 문제도 있었지만 코로나 어디 뭐 그 자영업자만 뭐 겪었냐 이거죠. 분명히 그런 거 대출 관리나 평소에 돈 관리 자영업자들도 뭐 부동산 투자 안 하라는 법 없잖아요. 자영업자들도 부동산 투자 이런 거 했을 거란 얘기지. 어쨌든 착실하게 뭔가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뭔가 그런 무리수를 안 두면서 과감하게 또 코로나 때 과감하게 장사를 접든지 아예 그냥 뭔가 그런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예예요 어찌 보면. 코로나 때 터졌을 때 이거 과감하게 딱 접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가 이거 접으면서 손해를 이만큼 보지만 이거 얼마나 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질지 이게 얼마나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찌감치 손해보면서 접었던 사람들은 추가적인 피해나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죽자고 이걸 유지한 사람들은 예? 그 자체도 손해고 대출받아 닦아 쓴 돈도 손해고 이제 코로나 다 끝났는데도 이게 뭐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물가는 또 엄청나게 뛰고 이러니까 또 또 빚이 더 늘고 그나마 있던 자기 집도 지금 날려먹게 생겼고 이건 피해가 더 커진 거예요. 그냥 자기 결정이에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 다 사업을 접든지 장사를 접든지 과감하게 그렇게 결단을 내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자기들 뭐 죽겠다 뭐 줄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꼭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진짜 다 같이 죽을 건지, 아니면 부실한 그런 애들만 다 도려내고 이 구조조정을, 경제 구조조정을 딱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이거 안 되면 우리가 뭘 했습니까? 일본에 딜을 가는데 일본처럼 되는데 일본보다 더 심해요. 우리는 일본이 아니니까. 일본은 그래도 경제 대국이고 준기축통화국이에요. 기축통화국은 아니겠지만 준기축통화국. 엔화는 준기축통화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하고는 아예 달라요. 그리고 일본이 저렇게 저성장 국면에 저렇게 있게 해도 그래도 나라가 안 망하고 굴러가는 게 뭐겠습니까? 그런 어떤 위신, 그리고 얘네들이 기초과학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일본이. 그런 기초과학, 그런 분야에서 오는 자기네들의 어떤 일본에 꼭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엄청난 장기간의 어떤 경기 침체 속에서도 국가가 뭐 부도나고 뭐 IMF 위기를 맞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만큼 얘네들 우리나라 그 경제 규모랑은 일본은 안 돼.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뭐 일본에 뒤를 밟는다. 그럼 우리나라는 훨씬 더 심해요. 우리나라는 일본하고는 잽도 안 되게 우리나라는 엄청난 국난을 맞이할 겁니다. IMF 위기나 다름없는 거예요. IMF 위기가 온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에 거의 맞먹는 수준의 경제 어떤 난국을 맞이할 거고, 그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갈 거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나라가 뭔가 가난해지면 또 더 가난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착각 속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본 국민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상상할 수가 없거든. 상상할 수가 없는데 점점 이게 1년, 1년, 1년 하면서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요런 뭐 어쨌든 제가 떠들어 봤자 뭐 귀에 다 안 들어가고 뭐 우리 이창용 총리는 그냥 지고집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런 똥꼬집이 있습니다. 원래 그것이 그냥 경제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그냥 지 예측이 사실 틀린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냥 고집 피우는 겁니다. 그냥 헛소리 찍찍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지. 국민들 너도 뭐 경제 알아? 너 경제 아나? 뭐 이런 거예요. 너 경제 모르잖아. 뭐 금리 딱 올린다고 무슨 뭐 사과값이 떨어지는 줄 아냐? 약간 이런 겁니다. 그냥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는 그 저변에는 국민들의 어떤 그 평소에 무슨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얘들이 국민들 우습게 보는 거예요. 얘들은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냥 뭐 어떤 시기가 되면 그냥 떡밥만 그냥 잘 떠주면 그 낼름 받아먹고 헬렐레 하는 애들이다. 얘들 뭐 경제 이런 거 몰라? 뭐 국채 금리 국제 무슨 경제 이런 거 아무 관심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냥 아파트값 막 띄우려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뭐 노력 한참만 하면 그 뭐 이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얘들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몰라. 이런 식의 그냥 그 권력자들이 자기들 그냥 입맛대로 뭔가 경제 분석에 의해서 뭔가를 하고, 출산율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걸 출산율을 해결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 임기 동안에 그냥 내 그거 한 동안에 그냥 자기 피할 구멍, 자기가 뭐 뒤에서 뭐 어떤 조종을 당하고 뭐 어떻게 하고 자기들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그냥 그런 것들 할 뿐이지 국가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없다. 그래서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져야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통령을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탄핵을 이끌어낸 그런 국민들 아닙니까? 분명히 그 저력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 눈앞에 놓인 자꾸 내가 뭐 유주택자라서 나 부동산 값이 계속 올라야 돼. 자꾸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그럼 나라 망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거예요. 아무튼 이번에 미국 금리 동결 발표, 그리고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향후 어떤 얘기도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쨌든 오늘 사는 이야기라는 주제 그리고 그 같은 주제를 가지고 금리라는 얘기를 오늘 또 나눠봤습니다. 뭐 뗄 수가 없죠 이제는. 아무튼 그리고 내일은 이제 핫이슈라는 또 카테고리를 가지고 또 세부 주제를 제가 정해서 또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어제 이제 또 하영주님께서 슈퍼챗을 이제 보내주셨어요. 정말 저번에도 이제 과거에도 또 계속 여러 번 보내주셨던 분이라서 대단히 감사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더 큰 것 같아요. 아직은 뭐 구독자 수가 많이 없어서 뭐 슈퍼챗도 많이 안 들어오고 뭐 구독 그런 것도 사실 이제 정기적인 후원 이런 것도 많이는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원래 그게 뭐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이 채널을 운영하는 그 원래 그 목적이 그렇게 막 돈을 막 엄청 벌기 위한 이런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연연해 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란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나 뭐 어떤 경제적인 측면, 생활적인 측면, 어떤 직업적인, 교육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의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 생각하고 다르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또 내랑 생각이 비슷하네. 이렇게 서로 어떤 같은 어떤 것을 두고 다른 생각, 같은 생각,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공유하는 그런 채널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좀 제 채널의 어떤 영상들을 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또 반복적으로 계속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